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장관님, 그 예.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중대재해에 해당되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이제 최근에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감염해서 10명이 지금 산재 신청을 했고 7명이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경기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50명 정도라고 지금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2명이라고 152명.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그 문제를 관여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쿠팡 내 이 희생자들과 관련한 증언대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일단 쿠팡에서 확진자가 23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25일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작업하면서 그런 소문을 들어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26일 날 새벽에 2시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사 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코로나가 되게 위험한데 그 작업장 상황상 계속 이 가까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제공하는 락카도 이용을 안 했고 회사에 이 통근차도 이용을 하지 않았고요. 장갑 마스크도 개인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감염이 됐어요. 왜 감염이 됐냐 하면 이분이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려면 컴퓨터에 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증하려면 장갑을 벗고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소독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됐고요. 이분이 감염되고 나서 딸과 남편이 감염이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 뇌사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위생을 엄청 철저하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선배하고 그리고 선배의 어머님, 굉장히 나이 드신 노모랑 같이 주거를 했는데요. 이분도 같이 살고 있는 본인의 어머님도 아닌 선배의 어머님이 확진자가 됐고요. 현재 기관지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현장에서 이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들은 가령 이 문제는 심지어는 뭐 유치원생까지도 모두들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다 지키고 있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사회적 거리가 아니니까 직장을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못 합니다. 나갔어요. 근데 나만 다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제도 사실은 이것을 전제로 예측을 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코로나19 이런 상황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법이 딱 이렇게 맞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부가 기업에게 분명한 신호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왜 10명 이상의 중대재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52명이나 되는 분들이 감염이 됐고 이 감염은 산재는 어쨌든 본인만 다치는 거잖아요. 감염병은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업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또는 다수가 발생할 때 이 근로감독 등을 비롯해서 분명하게 기업에 신호를 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서 특히 직업적으로 그렇게 다수가 모여서 일할 수밖에 없는 데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라도 좀 더 사업장에서 그런 방역 관련해서 철저하게 사업주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이 사업장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을 한번 나가주시고 혹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철저하게 좀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긴급고용안전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원하는 요건에서 일구간에 이제 뭐 그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휴급 무직 일수가 총 30일 그리고 또는 월별 5일 이상에서 3개월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지역의 항공지상조업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A사는 5일씩 쉬면 총 15일을 쉬는데 여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은 B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21일, 5일, 3일 해서 쉬는 일수는 29일이지만 5일씩이 안 되고 그리고 총 3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설계를 한다고 설계를 했지만 또 여기에서 이런 허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왜 저렇게 설계가 됐냐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3, 4, 5월 세 달 동안에 이제 그 요건에 맞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이 각각 지불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득을 감소를 저희가 2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의 감소에 해당하는 날수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매월 5일 이상 되면 그 달 이 요건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업종마다 좀 사업장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달에 5일 이상의 요건만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3개월 총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세 달을 이렇게 나눠서 5일 이상씩 각 5일 이상씩 되는 거에 대한 예외 조치였기 때문에 좀 30일 그 날수를 그것 기준보다 좀 높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예, 강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